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오늘 날짜는 6월 16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8,820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곧 있으면은 전 고점이죠. 9,100불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2.0 단계가 2020년 1월 3일 정식으로 출범될 예정입니다. 이더리움 2.0은 샤딘과 캐스퍼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의 합의 알고리즘 변화를 선택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때까지 준비가 잘 되어가지고 제대로 2.0 단계 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국내 기사도 나와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법정 공방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구체적인 비트코인 보유 규모를 밝히기를 거부했고, 이에 플로리다 법원은 오는 18일 중재 참석을 명령을 했습니다. 플로리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기 혐의가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 5에 최고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크레이그 라이트의 변론이 과거 그가 호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와 모순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고요. 현재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의 전 사업 파트너인 데이브 클레이만의 형제인 아이라 클레이만과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과연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정의 구현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가 만약에 정말 사토시였다면은 이 정도까지 법정 공방을 몰고 왔을 이유도 없었겠죠. 진작에 스스로를 이렇게 증거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참고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데이브 클라이만이 사토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데이브 클라이만이 이제 사망한 후에 크레이그 라이트는 더 이상 사토시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미국에서 사기죄로 잘하면 기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크레이그 라이트는 호주에 짱 박혀가지고 미국에 발을 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캥거루한테 좀 맞아야겠죠? 어디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냐 임마. 자, 최근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바이낸스 US는 미국 사용자에게만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두고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바이낸스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은 바이낸스 US는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바이낸스의 강점은 유동성인데 바이낸스 US에는 이러한 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설사 바이낸스 US를 설립한다 할지라도 미국 정부가 바이낸스 US의 미국 외 지역에 대한 비즈니스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문을 닫게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여기 있는 군바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거래소와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들이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래소들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들에는 이렇게 X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바이낸스에서만 거래가 진행 중인 코인, 그런 코인들은 이렇게 색칠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문을 닫는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앞으로는 이런 코인들을 거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또 다른 거래소가 이런 코인들을 상장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바이낸스에서만 거래되는 코인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거래를 진행을 하신다 하면은 이 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바이낸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캐나다에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캐나다 세무청에서 암호화폐 세금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유의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불미스러운 사태에 직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페이스북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 블록체인 테스트넷이 다음 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리브라 블록체인 로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협력사가 이제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집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레센 호로이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죠. 얘네들은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돼가지고 코인베이스의 이름도 보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미니의 이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베이에다가 비자, 스트라이프, 페이팔, 마스터카드, 우버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쟁쟁합니다.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글로벌 코인인데요. 여기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CEO이자 설립자인
베리 실버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 암호화폐는 전 세계 소비자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적극 수용하게 될 중대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과거 넷스케이프 브라우저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처럼 업계 중요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글로벌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물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온전하게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최근 그들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우리는 13억 달러의 위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2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요즘에 장사 좀 잘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코인베이스에서도 사람 해고하고 난리가 났었죠. 자, 그랬었던 분위기가 지금은 많이 반전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다의 찰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구루지아의 재무장관과 이렇게 찰스가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찰스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가 넘치죠. 이 재무장관과 만나는 자리라면은 보통 이렇게 격식 있게 정장을 차려입을 텐데, 청바지에다가 위에는 자기 핸드폰 딱 꽂아놓고 주머니에 손 딱 넣으면서 카리스마 있게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찰스와 로봇입니다. 둘이 헤어스타일이 닮았죠. 자, 이런 식으로 찰스는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개발자는 열심히 개발을 해주면은 그거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가지고 에이다의 계속된 발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킥복싱 프로모션 회사인 글로리가 라이트코인으로 입장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패키지 딜이라는 상품도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면은 VIP 티켓과 티셔츠, 사인 포스터, 그리고 경기장 투어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UFC도 그랬고 이 격투기 쪽을 많이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잠깐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다면은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으시다 보면은 온체인, 오프체인 이런 단어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온체인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위에 직접 기록을 하는 것으로, 블록 하나하나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모두 기록하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들이 속도 문제를 지적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프체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프체인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고 특정한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이 아닌 독립된 외부에 기록을 합니다. 때문에 합의 과정이나 검증이 필요 없어서 빠른 처리가 가능한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오프체인에 기록된 정보를 온체인으로 옮길 때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프체인은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의 가능성이 있고 정보가 위변조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블록체인 기술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점차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CCN의 보도에 의하면은 JP모건이 비트코인 확장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꼭 비트코인 위에 무언가를 개발할 것이라는 목적이기보다는 다른 블록체인들을 더 잘 알기 위한 취지이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그 가치가 너무 과대평가됐다라고 말을 바꾼 후에 이번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기술자를 찾고 있는 JP모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정치 중립적이다 라고 ADC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이제 비트코인의 특성에 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금괴는 국가의 영토 내에 보관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런 물리적 한계에 제약받지 않는다. 둘째, 금은 항상 소유한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 왔다. 비트코인은 특정 기관에 얽매이지 않으며 전 세계에서 보유 및 관리가 진행된다. 셋째로, 물리적 특성이 없는 비트코인은 금보다 장기 보유에 적합하다. 넷째,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서는 금과는 달리 평가 인증서 등이 필요하지 않다. 비트코인의 장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음 기사에서는 이 조시 레이저의 분석을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이 지난 7년 동안 상승 추세선을 잘 지켜왔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 적이 한 번 있었지만 금세 그 위로 다시 올라갔다면서 조시 레이저는 7,200불을 깨지 않는 한 계속해서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시 레이저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른 트레이더들, 이 사람들 몇몇의 트레이더들의 분석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지 않은 방송에서라든지 그 전까지는 조정을 예상했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지금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특이하죠? 어제 오늘 제가 여러 명 암호화폐 분석가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전부 다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 한 명도 조정받을 것이다,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언제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보통 조정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나는데 그런 예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과연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승을 본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시나리오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이 정말로 이제 강해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려는 세력들이 완전하게 장악을 하고 가격들을 컨트롤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태로 8,900불에서 9,100불 사이만 뚫어준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만불 근처까지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13,000불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굉장히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든 트레이더들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상승을 외치는 모습은 이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해주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이 시장에 더욱더 많은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을 모아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시청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켜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나머지 일요일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